영원한 바르셀로나 선수일 거라 믿었던 메시의 PSG 이적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파리의 자금력이 현 시점 세계 최고 중 하나임을 증명한 사건이었고, 당연한 리그 우승보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파리의 월드클래스 영입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레알의 주장 라모스도 PSG 유니폼을 입으며 오랜 앙숙이 훈련장에서 조우하는 명장면을 연출해냈습니다. 시간을 뒤로 돌려 모나코의 슈퍼스타는 메시와 호날두를 이을 차세대 황제로 불렸습니다. 그를 쟁취한 팀 역시 PSG였습니다. 당시 음바페를 원하지 않은 빅클럽은 존재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는 기량, 미래, 스타성 모든 것이 갖춰진 선수였습니다. 조금 더 과거 여전히 전성기를 달리던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를 이탈할 거라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매년 쏟아지는 이적설은 100개 중 99개가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리에 도착한 네이마르의 사진은 전 세계 축구팬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전성기를 보내는 축구계의 아이콘입니다. 황혼기에 들어서야 자신의 마지막 팀을 찾아 떠나는 장면이 우리에겐 익숙한 바르샤와의 이별이었습니다. PSG는 전성기의 네이마르를 그것도 바르샤에 습득하는 진기명기를 연출했습니다. 2013년 입단한 데이비드 베컴의 경우도 PSG라는 팀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의 라이벌 프랑스, 런던의 라이벌 파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도시에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은 축구입니다. 영국은 축구의 종주국이고 런던이 보유한 명문 클럽들에 비해 일부에 단 한 팀이 존재하는 파리가 축구계에서 가지는 세계적인 위상은 초라했습니다. 파리인들은 오랜 시간 아스날, 첼시 같은 런던 팀들의 영광을 목격했고 그들의 세계적인 위상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고아트 메시의 영입이 챔스 우승을 통한 유럽 재패의 목적이었다면 스타성 고아트 베컴의 영입은 PSG 마케팅 정책의 코치였습니다. 또한 전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을 파리가 품었다는 상징성도 존재했습니다. 그동안 이강인의 이적설 보도는 모든 채널을 통해 쏟아졌고 99%의 기사는 과정 혹은 루머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키프 탄지 기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파리 구단 내부의 소스를 직접 받는 PSG 관련 공신력 세계 탑티어 기자입니다. 평가전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기 전 파리를 경유하여 메디컬 테스트 통과까지 마쳤다는 이강인의 PSG 행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PSG보다 넓은 범위에서 유럽 축구 전체의 이적 시장을 다루는 전문가 중 가장 공신력이 높은 인물 중 한 명은 로마노입니다. 그 또한 PSG와 이강인의 합의가 이뤄졌고 발표만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알고 있는 슈퍼스타들을 영입했던 PSG가 왜 마요르카에서 뛰던 이강인을 원했을까요? 메시, 라모스라는 챔스 우승 경험자들을 영입한 PSG의 도전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메시는 올 시즌을 끝으로 마이애미 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리그 우승이 당연한 PSG에게 다음 시즌의 최대 목표는 여전히 챔피언스 리그 우승입니다. 메시는 지난 시즌 무려 16어시스트로 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즉 PSG는 리그 어시스트 왕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한 명으론 쉽게 채우기 힘든 메시의 존재감은 여러 명의 메시 대체자를 필요하게 했고 메시의 연봉 규모와 파리의 자금력을 종합하면 당연한 방향성입니다. 이강인을 포함해 베실바 등 현재 파리와 링크가 뜨는 선수들의 명단으로 보이는 PSG 영입 정책 최대 목표는 미드필더의 강화입니다. 베라티라는 월드클래스 중앙 미드필더를 보유했지만 현재의 파리 스쿼드에서 16개의 어시스트는 여전히 공백이고 이강인은 프랑스보다 상위 리그인 스페인에서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무리키 이강인 조합을 제외하면 강등권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요르카에서의 6어시스트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이강인의 패스가 오직 무리키의 머리를 향했다면 파리에는 전방으로 침투할 공격수가 B팀에도 존재할 정도로 차원이 다른 스쿼드와 뎁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음바페, 네이마르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PSG의 공격진은 마요르카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마케팅과 우승 두 마리 토끼를 쫓는 PSG입니다. 마요르카에서 한 시즌 6어시스트를 기록한 커리어 U20 월드컵 골든볼의 장래성, 손흥민을 통해 유럽 축구 전체가 확인한 한국 시장의 파워까지 이강인은 PSG의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특히 발렌시아 탈출 과정에서 생긴 그의 계약 조건과 이적료 규모도 주요합니다. 경력 플러스 합리적 가격의 이강인의 신분은 유럽 전체에서 비교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이강인 정도 경력의 타국 선수와 비교해 한국 시장 객석이 주는 달콤함은 헐리우드 영화 배급사들의 마케팅 정책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손흥민의 유니폼 판매량은 케인을 웃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인지도는 PSG 내에서 이강인이 중위권으로 보이지만 시즌이 끝날 무렵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량은 상위권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시즌 파리는 뮌헨과의 챔스 8강에 베라티,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3명의 미드필더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베라티를 제외하고 비티냐와 루이스의 커리어와 경기력은 이강인이 넘지 못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진에 가려진 PSG의 미들진은 맨시티나 레알 바르샤와 비교해 압도적인 레벨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강인은 주전 경쟁이 불가능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선수 본인과 에이전트 모두 올 시즌 PSG의 스타팅 라인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리그왕에서 부진할 확률은 희박합니다. 마요르카, 멤버들로 레알, 바르샤전에 선전했던 그가 리그에서 압도적인 최강팀의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며 하위 리그로 옮긴 대전제는 시즌 어시스트 개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월드컵 브라질과의 경기 패배 이후 이강인은 네이마르에게 직접 유니폼 교환을 요청했고 브라질과 비교해 자신의 부족함을 인터뷰하며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모든 점에서 다 보완을 해야 되죠. 상대방 선수들이 저희보다 훨씬 좋은 능력을 갖고 있고 좋은 실력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발전해야 되고 상대방도 저희랑 같은 날 경기를 했고 체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더 선수들이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매 순간 조금이라도 더 발전되는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PSG 이적의 가장 큰 효과는 마요르카에서 배울 대상이 없던 에이스 이강인이 네이마르, 베라티라는 선수들의 경험을 배울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발렌시아 시절까지 범위를 넓혀도 이강인이 시즌 내내 눈으로 보고 배울 만한 대상은 현재까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강인의 종착지가 프랑스 리그가 아니라 더 상위 리그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주로 황혼기의 선수들이 마지막 불꽃을 태운 팀이지만 조금 더 과거에는 브라질 최고의 유망주이자 10번 호나우지뉴를 영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PSG에서 바르샤로 이적했고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2003년 호나우지뉴는 21살의 나이로 PSG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정확히 20년이 지난 2023년 이강인은 22살의 나이로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U20 월드컵을 통해 발굴된 브라질의 전설적인 10번의 좋은 기운이 한국의 10번에게 연결되길 기대하게 만드는 과거의 스토리입니다. EPL의 중위권이 아니라 프랑스의 최강팀이 선수의 선택이라면 분명 나름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3위 리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리그 1위 팀에서 배울 것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U20 골든볼 수상자들의 미래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결과에는 마라도나와 메시가 있고 지금은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진 선수 또한 존재합니다. 22살 이강인의 경력은 역대 골든볼 수상자들과 비교해서도 분명 준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슛돌이의 프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의 길을 지켜보는 것은 축구 변방으로 불렸던 한국 축구 팬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